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어의 잘 렉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의 영어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번 주제는 항상 찍고 싶었던 주제인데 아직까지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한국 영어 교육의 문제점은 정말 많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한국 영어 교육의 희생자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국에서 있었는데 저는 제가 영어를 못하는 사람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제 가장 처음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저는 영어 성적표에 주로 양, 미 그런 수준의 성적이 나왔고 제가 다녔던 과학고에서도 거의 전교 꼴찌에 가까운 그런 성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영어에 대한 능력이 없고 영어를 할 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영어를 공부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저도 나름대로 학원을 많이 다녔고 저희 어머니도 자식 교육에 많은 신경을 쏟는 분이라서 과외를 받기도 했었죠. 그럴 때마다 항상 느끼는 생각은 영어는 정말 배울 만한 가치가 없는 학문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시험 볼 때도 적당히 지문을 공부하고 이거를 외우고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도저히 재미도 없고 이해도 안 가서 금방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면서 정말 큰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저는 영어를 그렇게 못 배울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돼요. 한국에서 19살에 흔히 말하는 영포자 상태에서 미국으로 왔는데 꽤나 빠른 시간 내에 의미 있는 영어 회화 실력 향상을 이루고 원어민들과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게 된 거죠. 그 과정에서 한국 영어 교육에 정말 큰 한 가지 문제점을 깨닫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영어 공부 방법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영어 실력을, 그러니까 영어 회화 실력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까지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이나 과학 같은 다른 과목들은 어느 정도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풀이를 정말 열심히만 하면, 그러니까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도 교과서를 정말 열심히 반복해서 읽고 문제풀이도 정말 많은 문제를 풀고 그 답을 맞춰보면서 어떤 답이 왜 맞았고 왜 틀렸는지 계속 분석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과목에 대한 실력이 늘게 되는데 영어는 그렇게 공부해서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나라에 나가서도 전 세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는 게 여러분들의 목표라면은 지금까지 알고 계시는 영어 공부 방법으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흔히 영어 공부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나는 정말 영어 회화 실력을 늘리고 싶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거는 서점에 가서 영어책을 사거나 아니면은 인터넷 강의를 신청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과정이겠죠. 그런데 그 두 개로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도 영어 회화 실력을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영어 교육에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깨닫고 제가 영어를 공부해왔던 방법이 이게 정말 과학적으로 존재하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좋은 언어학 논문들을 많이 발견하기도 하고 제가 영어를 공부해 왔던 방법이 실제로 언어학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과정을 거치면은 언어를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는 과정으로 알려져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 깨달은 과정을 여러분들께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공부 과정은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만 하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정말 많은 시간을 쓰기만 하면은 영어 실력이 확실히 늘 수 있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영어 공부에 대한 생각을 바꿔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나는 토익이 몇 점이 나와야 돼, 나는 학교 수업에서 몇 점이 나와야 돼, 이렇게 시험 공부의 점수에 관한 목표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도 많은 건 이해하는데 영어 자체를 잘 하신다면은 그런 시험은 너무나 쉽습니다. 영어를 회화에서 시작을 해서 듣기 말하기 위주로 공부를 한 다음에 그거를 베이스로 가져가면은 그게 바로 원어민들이 영어를 공부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방식은 단어책을 가지고 강의를 듣고 쓰기와 읽기를 베이스로 말하기와 듣기를 공부하려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언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서로 자연스럽게 이미 사용하고 있던 언어에서 문자를 만들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던 문장 순서를 공부한 게 문법이기 때문에 문법이란 학문이 먼저 나오고 그 문법에 맞춰서 원어민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원어민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듣기와 말하기 위주로 공부를 하면은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영어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고, 그 표현들을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면은 문법은 공부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원어민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표현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그 표현들이 문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한국어 검정 시험 같은 시험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걸 문법적으로 생각해서 답을 선택하시지 않죠. 그냥 문제를 보고 답을 보면서 그냥 한번 읽어보면은 어떤 표현이 자연스러운지 어떤 표현이 부자연스러운지 보면서 문법 무체를 맞춰 나가는 거죠. 보시다시피 한국어 문법은 우리 뇌에 자연스럽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를 문법 위주로, 단어 위주로 공부하면은 끝도 한도 없습니다. 원어민들이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어 공부를 하면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고 영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문법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한국 영어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은 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어를 조합해서 더듬더듬 하는 영어,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몇 번을 반복해야 하는 영어, 그리고 여러분들도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계속 물어봐야 하는 그런 영어 수준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 과정을 실제로 다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언어학적으로도 나름 열심히 연구를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을 한 영상에 담아서 길게 얘기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지금은 바빠서 책이 좀 늦게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영상에 할 수 없는 자세한 내용들도 가능하면 책에 담아서 출판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을 땐 몰랐는데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여행을 조금 더 많이 다니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 회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영어 회화를 할 수 있으면 전 세계인들과 마음을 보여주고 감정을 실을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매력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 영어 회화에 꿈이 있는 분들께 제가 공유하는 내용들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 영어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